우리가 과학 문해력을 갖다는 게 과학 지식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잘하면서 합리적으로 살면서 내가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내 돈과 세금을 아껴보자. 그러면 세상이 훨씬 더 명랑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문해력이 있으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러니까 1980년대에 종로 5가 연동교회에서 야학교사를 일단 6년을 했어요. 제 또래, 대학생 또래의 노동자들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쳤죠. 그러다 유학을 10년 갔다 왔더니 중고등학교를 못 간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야학문을 닫아야 되나 했는데 저 주일학교 선생님이 같이 교사였거든요.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 과정을 해보자. 아유, 선생님이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글 누가 못 읽는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뭐 문맹률 제로라던데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글 못 읽는 사람들 의외로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못 이기는 척하고 하루에 2시간씩 10달짜리 과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했더니 400명이 와요.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분들이 평생 거짓말하고 살았죠. 손자가 할머니 책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유, 할머니가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이랬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는 와가지고 글을 배우는데 인생을 살았던 분이라 그런지 그 지혜가 있어요. 글을 순식간에 배워요. 열흘만 학교 나오면 읽고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읽는 건 다 해요. 쓸 때는 좀 맞춤법이 틀려도 잘 쓰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상하게 산수가 안 돼요. 2,500도 6,500면 9,000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산수가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답을 알았어요. 2,500원 더하기 6,500원 하면 9,000원이 딱 나와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시는 거죠. 근데 그리고서 이제는 연말에 이제 졸업식을 하잖아요. 졸업식 할 때면요 울고 불고 난리 나세요. 아이고 어머니 그렇게 졸업해가지고 그렇게 기뻐요. 그러면요 뭐 화내세요. 이 선생 내가 뭐 기뻐서 우는 줄 알아? 원통해서 우는 거야. 아니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5일 10달만 나한테 시간이 있었으면 일찌감치 읽고 쓰고 셈하는 거를 다 때웠을 텐데 이 영감탱이하고 자식 새끼들 돌보느라고 내가 이제서야 글을 깨우친 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우리 엄마를 봐도 그러거든요. 읽고 쓰면 행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세기. 지금 21세기잖아요. 20세기는 지난 세기에는 읽고 쓸 수 있으면 문화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21세기라는 거예요. 21세기는 과학의 시대거든요. 그 단순하게 책을 읽고 쓰는 정도가 아니라 과학 문해력이 필요해요.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과학 문해력을 필요하다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과학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학 지식은요 쫓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학교 공부를 제대로 했는데 애가 중학교만 돼도 중간고사 시험을 도와주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벌써 다 잊어버렸구나. 근데 어떻게 중학교 때 배운 걸 벌써 다 잊어버렸겠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랑 요즘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운 거랑 다른 거예요. 꼬마애들에게 물어봐요. 야, 이 DNA가 어떻게 생겼니? 그러면 쳐다봐요. 관장님 그 질문이라고 하세요. 이중 나선 구조 몰라요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1983년에 대학 가서 처음 알았어요. 요즘은 중학생들, 초등학생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블랙홀이란 말을 대학원 때 뉴스 시간에 스티븐 호킹에 관한 기사가 나올 때 처음 들어봤는데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배우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못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21세기가 과학의 시대니까 내가 그냥 과학 지식을 막 쌓아야겠지. 불가능합니다. 쌓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심지어 과학자들도요. 자기 범위만 딱 넘어가면 그냥 평범한 시민이랑 똑같아요. 더 잘 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양과학서가 되게 필요합니다. 자, 이게 언제냐? 2017학년도에 수능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예요.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입니다. 여기서 31번이 그랬어요. 31번이요. 가장 많이 틀린 문제예요. 하도 많이 틀리니까 그날 문제가 시험이 본 날부터 화제가 됐어요. 손석희 씨가 뉴스 시간에 화를 냈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라 그러니 도대체 우리가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라고 하다니. 그다음에 YTN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과학 프로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뉴스 시간에 남녀 앵커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게 국어 문제인지 과학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하더라고요.
어떤 중앙 일간지에서는요, 젊은 기자 3명이 주말 방담을 하면서 나도 이 문제 틀렸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약간 창피한 거잖아요. 수능 막 틀렸다 그러면. 근데 저는 이게 국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칼럼에다가 이게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어 문제 맞는 것 같아 라고 썼어요. 그랬다가 난리가 났어요. 어느 날 딸이 막 오더니 휴대폰 갖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도서 어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뭐 인터넷에 자기 아빠 이름이 실명으로 붙어 있는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는 거죠. 거기 동기 사이트에 누가 이제 제 칼럼을 갖다 놨어요. 누가 그냥 거기다 댓글 달잖아요. 댓글에 그런 거예요. 정모 너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줄 알아. 그런 거죠. 저는 이게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어 문제라고 맞다고 했다가, 아니 제 친구들이 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요? 자기 애가 틀린 거죠. 고3 재수생이었는데 이 6분 동안이 막 읽었는데 틀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학 문제 맞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과학자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그런데요, 과학자도요 과학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과학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년 수능 국어에는 15개의 비문학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학 문제가 있고 비문학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비문학이 어렵죠. 비문학이 뭐 나오면요, 정치, 경제, 역사, 심리, 예술, 과학 별의별 거 다 나와요. 당연히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리면 사람들은 반성해요. 아이들이 이러죠. 내가 좀 예술책 좀 읽을 걸. 예술책을 하나도 안 읽었더니 미니멀즘이 뭔지 몰라서 그냥 찍었잖아. 경제 지문이 어려운 게 나왔을 땐 선생님들도 반성하죠. 학생들과 함께 경제 지문 좀 읽을 걸.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놓쳤겠는 걸 얘기해요. 근데 비문학, 어려운 비문학을 틀리면 반성하는데 어려운 비문학이 과학일 때는 반성하지 않고 화를 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라는 거야, 그런 거죠. 근데 과학만 어려운 게 아니고 딴 것도 어려운데 왜 과학만 더 어렵다고 느끼고 화가 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노벨상 발표되잖아요. 10월 달에 노벨상, 경제학상, 문학상, 평화상 나오면요,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다 읽을 수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경제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다 읽습니다. 신문을 덮고 나면 기억을 못할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특별하게 학원을 안 다니고도 저절로 터득한 자연어로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과학은 자연어가 아니라 비자연어, 이상한 수학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다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를 많이 오잖아요. 별마당 도서관에 많이 왔어요. 잘 아실 거예요. 또 어떤 태국 분이 이 별마당 도서관을 막 태국말로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언어가 다르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어떤 힘이 있는데 F1과 F2가 같대요. F1은 F2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M1 곱하기 M2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공식일까요? 만류 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간단하고. 근데 우리는 수학한 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보고선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로 바꿔서 설명합니다. 모든 점질량은 두 점을 가로지르는 선을 따라 다른 모든 점질량을 힘으로 끌어당긴다. 이 힘은 두 상호작용하는 점질량 사이의 질량이 곱에 비례하며 두 점질량 사이의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한다. 쉽나요? 더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린 만류인력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뉴턴에다가 떨어지는 사과 정도. 사과 떨어지는 거하고 만류인력하고 뭔가 그 이야기는 있지만 거의 만류인력을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갖다가 되게 어렵게 하니까 정작 과학의 본질을 빼놓고 주변의 이야기만 해주는 거죠. 우리는 20세기에는 문해력이 있으면 문화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21세기에는 과학 문해력이 필요한 거예요. 과학 문해력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과학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가. 과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대화합니까? 처음에 자기가 오해하지 않았던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리해주고 칭찬하고 살짝 상처를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칭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럴 때 태도가 뭐냐면 겸손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겸손함이에요? 이게 공부인데 이게 과학자만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심할 때, 과학은 의심하고 질문하는 걸 시작하는데 의심하고 질문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크기를 따져보고 숫자를 따져보면 되게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 문해력을 갖다는 게 과학 지식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잘하면서 합리적으로 살면서 내가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내 돈과 세금을 아껴보자. 그러면 세상이 훨씬 더 명랑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